파리부잘 아카데미는 입시 마감일이 이번 달에 3개나 있어가지고요. 그동안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모두가 일단은 지원하셨으니 이제 우리 한숨 돌리고요. 2027년 입시 혹은 2028년 입시생들 어서 오세요. 요즘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AI, 우리 일상에 자꾸만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AI와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들 미술 전공이시면 중고등학교 때 미대 입시를 경험들 하시잖아요. 거진다 사실화 위주의 실기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재현해야 현실과 가장 걸맞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느냐에 입시 미술이 주목해봤습니다. 보고 잘 그리는 스킬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구도나 색깔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키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막상 세계적인 작가나 디자이너가 되겠다 결심하시면 유황미술에 난감히 접하게 되시는데요. 작가의 생각을 담은 개념미술, 쉽게 접근하기 어려우시죠? 왜 이런 미술을 알아주는 걸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서양 미술계에서는 예술과 디자인의 경계를 흐리게 작업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캔버스를 찍거나 피아노를 부수거나 상어를 보존액에 담그거나 하는 등등 왜 현대미술은 이런 아방가르드 방식으로 나아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사람들이 이런 개념미술에 열광하는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런 아방가르드 현대미술에서 AI 시대의 예술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같이 생각해봐요. 샷GPT, 제미나이, 클라우드 그룹, 런웨이, 수노, 캡컷 등등 넘쳐나는 AI 스킬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요. 40년 미술 경력인 저도 당연히 들어가서 먼지 만져보고 있답니다. 매일 새로운 게 나와서 흥미로워요. 누가 내가 공들여 배운 미술을 다른 방식으로 쉽게 만든다 떠드니까 궁금하잖아요. 몇 개의 단어로 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그림이 만들어지고 그럴싸한 음악과 영상도 같이 생성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미지를 더 이상 사람들이 만들 필요는 없을까요? 스티커 붙이기를 잘하면 되니까 창작의 끝이 시작됐을까요? 인공지능이 창작하는 시대에 예술가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오늘은 파리부잘 아카데미가 예술이 사라지는지 아니면 그 역할이 변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마다 가는 파리지구 카페에서 어느 프랑스 사진 작가분들이 인공지능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재는 인공지능이 대중적인 용도 수준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 프로들의 세계를 언제쯤 압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는 3년이 걸릴 거다, 누구는 1년이 걸릴 거다 말씀하시는데 파리부잘 아카데미는 저대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미술을 40년째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상을 잘 보여주는 스킬이 중요하긴 한데 일단 그 정도 조형 미술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은 그걸로 무슨 감성을 보여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동굴을 보여주는 사진이랑 동굴 속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여주는 사진이랑 메시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동굴이 이렇게 저렇게 생겼다랑 동굴은 떨어지는 물방울로 장시간 완성된 자연의 걸작이다의 차이인 거죠. 그 말인즉슨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람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과 감성이 대상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데 크게 좌지우지하는 거죠. 여기서 모두의 감성에 호소하는 명작이 나온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문제는 디자인 계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제품의 대부분의 감성이 어느 정도 일관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정리하는 거실에서 스탠다드한 감성을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디자인 공식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제품의 놀라운 우수성과 전문성, 편안한 접근성, 사용자와의 감정적인 연결,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브랜드의 가치 등등을 다 갖추면 쇼핑몰에서 대박이 나는 거죠. 이런 대박 공식 요소들 각각 비중이 각 제품의 특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걸 디자이너가 지금까지는 필링으로 선별해왔죠. 뭐 잘하면 대박인데 잘못하면 엄청난 재고를 벌여야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게 문제입니다. 기업도 생각해야 하지만 우리 지구 환경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구 쓰레기 만들기 4위 사업인 패션업계의 어느 디자이너가 인공지능 레이전시를 시켜서 온라인상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잠재적 고객들이 많이 보는 이미지 옷들을 대량 생산한 것이죠. 그 결과 궁금하시죠? 핑크색을 유행시키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즐기는 이미지랑 실제로 많이 보는 이미지들 옷은 달랐던 거죠.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정리해주긴 해도 사람 몸이 닿는 일은 아직 디자이너가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생각합니다. 이 예시처럼 텍스트로 디테일을 정보화할 수 없는 내용들은 AI가 따라오기 힘들다는 거죠. 제품 정보나 객관적 묘사 등등은 프롬프트로 충분히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데요. 사실 미술 전공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텍스트로 전환하기 애매한 복잡한 감성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글 쓰시는 작가분들은 글로 이런 애매한 감성들을 꼼꼼히 써내는 실력들이 있지만서도요. 아무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미술 전공자들은 소재, 형태, 색, 구도, 스토리 등의 조형 언어로 이 애매한 부분을 전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결국 AI 시대는 텍스트로 기술 가능한 미술을 하는 거니까 뻔한 내용들을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생일 케이크에 초를 붙이면 행복하다처럼요. 근데 사실은 미술 전공자들은 이런 뻔한 내용들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좀 더 깊고 숭고한 감각에 대한 발견과 갈망을 예술 작품 속에 깔고 있거든요. 우리 그럼 예술 작품의 경우 AI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봐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 다들 사진으로 구경하는데요. 실제로는 별로인 작품도 있고 사진은 그냥 그런데 실제는 엄청 멋진 작품들도 있답니다. 사진빨이 안 받는 거죠. 음악도 녹음은 멋진데 콘서트는 별로인 경우처럼요. 사실 전 미술을 오래 해서 고흐의 명작들을 하도 사진으로 자주 보다 보니까 식상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오르세 박물관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흐는 1850년대에 활동했던 200년 전 시대 사람인데요. 실제로 보니까 그의 자화상 그림 속에 그의 영혼이 금방이라도 걸어 나올 듯 했습니다. 원래 증명사진은 내 것만 재미있지 다른 사람 거는 재미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시장 안에 엄청나게 유명한 그림들이 잔뜩 있는데요. 구석벽에 얌전히 걸려있던 고흐의 초상화 그림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영혼의 전파를 지금도 보내고 있는 거죠. 마치 다른 행성의 우주인이 지구인에게 닿기 위해 도착할지도 모르는 전파를 계속 보내는 것처럼요. 넌 거기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니? 난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어. 라고 고흐가 지금도 그림으로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인터스텔라 여주인공 머피 쿠퍼 과학자가 다른 행성서 전파를 보내던 가슴이 찡한 명장면처럼요. 그걸 철학에서는 공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양자역학이 요즘 연구하는 메인 이슈입니다. 이런 공명을 작품에 담은 고흐는 그 당시 예술적인 열정으로 귀를 자르고 해서 또라이 취급을 받았던 예술가인데요. 오늘 그의 작품 앞에서 모든 의심이 날아갔습니다. 초상화란 단어로 축소되는 그림이 아니라 영혼이 담긴 이미지가 주제였던 거죠. 이렇게 전율이 있는 소름 돋는 작품들은 음악이나 문학에도 있는데요. 모차르트나 슈베르트 혹은 괴테나 헤르만 헤세에게서 전 그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혼을 담은 공식이 없는 예술인 거죠. 다른 말로 작가만의 오리지널한 공식이 있는 명작인 거죠. 그래서 사실 미술의 경우 그림 속의 색이나 구도, 사실화를 그려내는 스킬은 가장 기본기이고요. 마치 글 쓰는 작가가 한글을 알아야 집필이 가능한 것처럼요. 이런 영혼을 담은 감각과 감정이 살아있는 고급진 예술 작업에는 한 수 위의
작품을 구상해내는 능력, 이 개념 발상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작업을 보는 사람에게 무슨 메시지를 줄 것인가 이죠. 어쨌든 아직은 인공지능이 사실화 스킬을 흉내내고 있고 예술과 별로 다른 공식을 적용한 복잡한 개념 미술 에이전시를 개별적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우리는 오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감성과 감각이 살아있는 관객에게 호소할 수 있는 오리지널한 예술을 열심히 배워서 훌륭한 메시지가 들은 수준까지 꾸준히 연마해야 되겠습니다. 관객에게 공명의 전파를 주는 것은 독일의 사회학자 하르뮤트 호자님께서 지난번 파리부자르 세미나에 명료하게 발표하셨는데요. 내가 세계에 영향을 주고 세계도 나를 변화시키는 관계의 중요한 매개자 역할로 예술 작품의 가치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던 그분의 눈동자에서 맑은 빛이 났습니다. 예술도 여느 아트처럼 처음 몇 년간은 스킬을 쌓으신 다음 도가 트이는 단계까지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음악가님들 피아노 레슨처럼요. 파리부자르 아카데미도 현대미술 도사가 되기까지 어려서부터 여러 해 동안 연습 과정을 거쳤고요. 배울 때는 지겹고 반복이 힘들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 그때 평생 재산 중에 하나를 만들었더라고요. 지금 입시미술 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배울 것들을 차곡히 배우시고요. 입시미술이든 유학미술이든 결정하신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 배우다 보면 본인의 예술 세계에 커다란 뿌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기본 스킬 면에서 AI가 우리를 도와주는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유행하는 쉬운 스킬은 그때그때 쉽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쉬운 스킬은 인공지능 시대의 기계로 조만간 대치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미술 스킬도 좀 쉬운 게 있고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예술가들이 할 일은 좀 배우기 어렵지만 당연히 어려운 단계의 스킬, 즉 조형미술의 스킬 위에 감정과 감성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 오리지널한 작품을 창조할 수 있는 개념미술의 예술적인 수준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예술 작품 속에서의 개념과 아우라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비디오에 제가 조금 알려드렸어요. 언젠가 만날 기회가 있다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엄청 재미있는 이야기가 한보따리입니다. 어쨌든 공명이 담긴 아우라가 있는 높은 수준의 미술 작업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개념 미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개념 미술을 배우냐고요? 프랑스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개념 미술을 꼼꼼히 지도하는 방법을 보자르나 아르데코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순수 미술과 디자인의 경계를 뚜렷이 두지 않습니다. 비록 디자인 파트도 스킬이 완성되면 그 다음은 개념 차이인 거죠. 팔레트에 무슨 물감이 있는지 한참 가지고 놀다가 어느 날 번개님이 오시고 그걸로 어떤 명작을 만들 수 있는지 발상을 하거든요. 한국 입시 미술이 팔레트에 물감이 뭐가 있냐를 배우는 스킬이라면 프랑스 유학 미술은 어떻게 하면 이 스킬로 명작을 만드느냐를 배우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둘 다 지독하게 장시간 평생 배운 파리부자르 아카데미 생각엔 둘 다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작가는 스킬은 좋은데 내용이 별로라 실망스럽고요. 어떤 작가는 작품 내용은 좋은데 스킬이 부족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불행히도 둘 다 잘하는 작가는 이 세상에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화면 앞에 계신 분이 다음 미술 세대를 여실 미술 천재 아니실까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전진하는 누군가가 할 일입니다. 선생님, 저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것이 좋은데 AI를 배워야 하나요? 혹시 여우의 심포도 이솝동화 이야기 아세요? 자꾸 새롭게 나오는 인공지능 어플을 무조건 예술에서 배척하는 자세에는 여우가 따먹을 수 없는 높은 나무 위를 바라보며 저건 심포도다 독백하는 거랑 다름이 없다는 생각을 파리부자르 아카데미가 해보았습니다. 일단 심포도를 따먹어보고 실기 작업에 응용을 하여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요즘 들어서야 인터넷에서 떠드는 주제이지만 여기는 벌써 2년 전에
프랑스 미대 입시에 등장한 실기 주제로서 인공지능을 무조건 써서 실기 작업을 해라였습니다. AI 시대를 살고 계신 여러분, 더 이상 똑같이 그리는 스킬이 필요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요, 감정이나 감성이 들은 고급진 개념 미술의 가치는 더욱 극상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로 전환 안 되는 애매한 감성들, 개념 미술 배워서 신나게 만끽해봐요. 너무 재미있습니다. 우리 혼자 섬에 살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AI 파도가 치는 바다 한복판에서 노아의 방주를 함께 타고 있습니다. 이 난관을 이겨나가는 방법. 개념 미술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 열심히 배우기만 하면 되네요. 처음에는 좀 어려우시니 파리부절 아카데미가 성실히 도와드리고요. 프랑스 학교 합격하고 나서는 우리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명인이 됩시다요. 파리부절 아카데미 생각엔 인공지능이라는 이상한 폭풍우 시즌이 지나가면 아트계에서 뭔가 대단한 화산이 폭발하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요. 지나간 미술 역사를 보아건대 이런 기술의 발달로 예술이 위기를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450년도 페어스펙티브 원근법의 발견으로 화면의 공간을 담아내는 큰 발전이 있었던 르네상스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미술계에서는 종교화를 밀어내고 현실적인 공간을 화면에 멋지게 담아내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일종의 텔레비전이죠. 두 번째는 500년 이후 1900년을 기점으로 사진기의 대중화인데요. 현대미술이 개념미술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미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역사를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었는데요. 사진기가 실제 가깝게 기록하는 역할을 해버려서 예술가들이 이제는 뭘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된 거죠. 스킬 말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것들, 지난번 비디오에서 알려드린 아우라나 감정과 무의식 속에 남아있던 정신세계 등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이 지금 동시대 미술의 원초가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1990년 처음 포토샵이 나왔을 때 보정이 가능한 이미지가 과연 예술이냐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예술은 진실성을 담는 거다라는 컨셉에 맞추어 예술과 디자인의 몰락까지 예견한 사건이었죠. 결국 보정할 수 있는 현실이 예술계에서 각광받으면서 예술과 디자인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법, 만들어진 이미지로 세상과 공명하는 스타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후 35년 만에 인공지능은 새로운 자극을 예술계에 던지는 격이니 변화 속도가 아주 빨라졌습니다. 뭐든지 효율적이고 기능이 중요한 가속화 현대시대에 어울리는 변화입니다. 파리부절 아카데미 생각엔 이번 사건이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문학과의 접목입니다. 프롬프트를 잘 써야 잘 그려주니까 글을 잘 작성해내는 기술이 중요해진 거죠. 인터넷에 기술적으로 이렇게 글을 써라 영상들 많던데요. 제가 다뤄보니까 절대 묘사 스킬이 전부가 아닙니다. 감성과 감각을 다루는 문학적인 프롬프트를 쓰면 AI가 이상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요. 미술 전공자 입장에서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뻔한 스티커가 아니고 이상한 스티커를 만들어내는 거죠. 저희 미술가의 입장은 그 스티커들을 잘 선별을 해서 새롭게 정렬을 하는 능력인데요. 예전에 중학교 다닐 때 시화전에 그림 내보셨어요? 사실 이미지랑 글이랑 일치해버리면 2번 설명한 격이 되니 지루한 키치 수준의 시화가 나온답니다. 게다가 음악까지 추가되면 트리플인 거죠. 작가들이 머리를 한번 써서 개념 미술의 형태로 좀 세련되게 상징적으로 표현하셔야 하는데요. 아마도 이런 종류의 조합 능력, 텍스트와 이미지, 음악 등이 어우러진 종합 현대미술의 특별한 방식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을 내일의 미술 영재분들에게 완전히 추천드립니다. 프랑스 미대는 이런 종류의 개념 미술을 종합 현대미술로 푸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입니다. 미술 작업인데도 조형 요소와 함께 내용과 관객 전달 메시지에 머리를 엄청나게 쓴다는 거죠. 프랑스 관객은 높은 수준의 작업을 기대하고 있고요. 돈을 얼마를 벌든 여기는 아티스트의 위상이 남다르다라는 인상이 있습니다. 어제 보자르 마가진 잡지 기사를 보니까 64%의 프랑스인이 컨템퍼리 아트, 동시대 미술을 좋아하고요.
32%의 프랑스인이 진짜 예술 작업을 한 점 이상 자신이 소유하고 있으며 62%가 어딘가서 예술을 주기적으로 배우는 중이랍니다. 그들이 비록 치즈랑 바게트랑 소시송을 먹으면서 우리랑 다른 방식으로 살지만 예술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는 프랑스인들의 자세가 개인적으로 참 좋습니다. 예술을 일상에 들여와서 즐기는 방법을 우리도 배워보자고요. 맛집 방문 좀 덜 하시고 대신에 미술관이나 아틀리에 수업받는 걸로요.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 파리부자르 아카데미 생각엔 지나간 예술의 역사를 보아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이미지는 분명히 예술이나 디자인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면 새로운 자극으로 예술가들이 한 수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고요. 아무도 모르는 뭔가 생산될 초기 조짐입니다. 대박날 조짐이다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지 않으세요? 화가들은 새로운 이미지를 활용해서 새로운 스타일의 그림을 만들 수 있고 조각가들은 판타스틱한 소재가 많아져서 영감에 좋겠고요. 영상 작가들은 표현 가능한 스킬이나 여러 차원의 공간이 복합적으로 섞이는 작업이 가능해지겠습니다. 원래 미술 작가들이 직접 안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화방에 나와 있는 재료를 사서 그걸로 뭘 해보는 작업이니까 파리부자르 아카데미 생각엔 계속 새로운 물감을 인공지능이 여러 개 만들고 있으니 그걸로 컨셉을 살려서 새로운 아트 작업하는데 정진하는 것이 내일의 아티스트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프랑스 유학은 세상의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고 창조할 수 있는 아방갸르드한 예술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직도 할 얘기가 더 있지만 파리부자르 아카데미는 혼자 놔두면 10시간도 떠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하자면 인공지능 시대 예술가들이 할 일은 만들어주시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 시대를 반영한 수준 높은 새로운 예술을 창조해보자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가들은 개념 미술을 더 살려낼 수 있는 관심을 벌었고 스킬 위에 보여줄 수 있는 아우라에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술 창작의 모터입니다. 보아건대 이런 기술 변화에 따른 자극은 역사적으로 예술이 가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바뀌고 있는 예술의 역할이 아직은 무엇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서도요. 그 속에서 심포도를 맛보면서 최선을 다해 경험하고 궁리하다 보면 인공지능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오리지널리티의 내일의 미술 영재분들이 분명히 화면 앞에 계실 겁니다. 미술뿐만 아니라 문학, 음악, 무용, 연극, 퍼포먼스, 건축, 공예 등의 다양한 분야들이 서로 만나는 종합 미술의 대중화 시초인지도 모르겠네요. 프랑스는 이런 모든 자극이 넘쳐나는 최고의 미술 유학지로 파리부자르 아카데미가 완전히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럼 아름다운 꿈 함께 이루어요. 어후와 함께하면